오디션으로의 여정 박민재는 서울 국립음악원 대기실에 단단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땀에 젖은 손바닥 때문에 악보가 구겨지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오디션 참가자들은 모두 값비싼 드레스와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소녀들. 깔끔한 정장과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한 소년들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무릎 근처에 작은 구멍이 난 청바지와 너무 많이 세탁해 하얀 부분이 회색으로 변한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오늘을 위해 인천의 할인 매장에서 사준 새 흰 셔츠가 유일하게 새 것이었다. 민재는 인천 연수동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있는 세탁소 위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의 어머니 박수진은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민재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61키짜리 낡은 키보드로 피아노를 연습했다. 몇몇 키는 눌렀을 때 끈적였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였다. 그의 스승 은퇴한 바이올리니스트 김 선생님은 그에게 무료로 레슨을 제공하며 민재의 재능을 키워주었다. 서울 국립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학교였다. 대리석으로 된 화려한 로비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들. 그리고 높은 천장은 민재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는 속삭일 때 목소리가 메아리칠 정도로 천장이 높았다고 느꼈다. 민재가 이곳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날을 떠올렸다. 그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악원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거의 1시간 동안 멈춰 서서 그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2가지 일을 하며 임대료와 식비를 벌었지만 민재의 꿈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큰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다. 우린 비싼 음악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장학금이 있을지도 몰라. 민재는 음악원이 매년 가난한 학생들에게 5명의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백 명이 경쟁하는 이 기회는 희박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대기실에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모두 부유해 보였다. 그들은 개인 교사와 집에 있는 고가의 피아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소녀는 집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민재와 어머니의 연수입보다 비싸다고 자랑했다. 다른 소녀는 3살 때부터 레슨을 받았으며 이미 고급 프로그램에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민재는 도서관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며 피아노를 배우고 커뮤니티 센터가 한가할 때 연습했다. 그는 혼혈이 아니었지만 연수동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보였다. 그의 신청서에 적힌 주소 연수동은 모두가 가난한 동네로 아는 곳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강남이나 한남동 같은 부유한 지역 출신일 터였다. 민재는 그들의 집이 넓은 정원과 큰 집일 거라 상상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키 큰 여성이 오디션실에서 나와 클립보드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수연 그녀가 불렀다. 파란 드레스를 입은 자신만만한 소녀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벽 너머로 그녀의 연주가 들렸다. 깨끗하고 완벽한 소리였다. 15분 후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정말 잘했어. 그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한 명씩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왔다. 어떤 이는 행복해 보였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재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얼마나 잘했는지 짐작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작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피아노 워크숍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참여했다. 김 선생님은 민재가 곡을 빠르게 익히는 것을 보고 잠시 머물러 보라고 했다. 너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더 연습해야 해. 집에 피아노가 없다고 설명하자
선생님은 센터의 키보드를 사용하라며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후로 민재는 매일 학교와 아르바이트 후 센터에서 연습했다. 때로는 관리인이 문을 잠가야 한다며 나가라고 할 때까지 연습했다. 김 선생님은 그에게 모차르트와 쇼팽의 곡을 가르쳤고 3달 전 더 큰 무대를 제안했다. 진짜 음악학교에 도전해봐, 선생님이 말했다. 그는 민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디션 곡을 고르는 것을 도왔다. 이제 민재는 이곳 화려한 대기실에 있었다. 잡지마저도 비싸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문이 다시 열렸고 한 소년이 실망한 표정으로 나왔다. 박민재, 클립보드 여성이 불렀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더 많이 났다. 그는 일어나 오디션실로 향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문 손잡이를 잡으며 뒤에서 다른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가 누구야 한 명이 물었다. 모르겠어. 여기에 있을 타입이 아닌데. 민재는 못 들은 척하며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그의 미래가 저 너머에 있었다. 대기실 안에는 약 30명의 참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처럼 보였으며 민재는 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의 피아노 선생님과 집에 있는 고급 악기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 소녀는 내 선생님은 유럽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이미 고급 코스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라고 말하며 머리를 빗어 넘겼다. 다른 소녀는 우리 집 그랜드 피아노는 한 해 수입보다 비싸.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적도 있어라고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고 그는 도서관 컴퓨터로 본 영상과 커뮤니티 센터의 키보드로 피아노를 배웠을 뿐 진짜 콘서트 홀에 가본 적도 없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지만 연수동 출신이라는 배경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서울의 부유한 동네에서 온 듯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클립보드를 보며 박민재라고 불렀다. 민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는 일어나 방으로 향하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디션실은 거대했고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며 모든 것을 빛나게 했으며 중앙에는 민재가 본 가장 큰 피아노 검고 반짝이는 스타인웨이 모델 D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피아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동차보다 비쌀 것 같았고 3명의 심사위원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으며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60대쯤 된 한지훈 원장으로 회색 머리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한국의 유명한 피아노 교육자로 알려져 있었다. 한 원장은 미소 없이 말했다. 박민재 16세 연수동 출신이군. 그의 목소리는 불쾌한 맛이 나는 듯했고 연수동을 말할 때 다른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 동네는 서울 근교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자네의 음악 교육에 대해 말해봐 한 원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민재는 목을 가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약 1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요. 붉은 머리에 젊은 심사위원 이은지. 박사가 물었다. 피아노 선생님이 없었어. 민재가 서둘러 말했다 있어요. 김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셨대요. 한 원장은 코웃음을 쳤고 서울 오케스트라라고. 그리고 어디서 연습했지. 진짜 피아노가 아니라 키보드에서 민재의 뺨이 달아올랐고 그는 네 센터의 키보드예요. 풀사이즈가 아니지만 작동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제 한 원장은 크게 웃었고 그 웃음은 민재를 자꾸 어리석게 만들었으며 그는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말했다. 키보드라니 그것도 풀키가 아닌데 이 아이가 국립음악원 오디션을 본다고. 백발의 나이 든 심사위원 강 박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 원장은 계속했다.
추측컨대 유튜브 비디오로 배웠겠지. 민재의 얼굴이 더 뜨거워졌고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몇몇 비디오도 봤지만 주로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한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심사위원들에게 말했다. 매년 장학금을 꿈꾸는 이런 아이들이 수십 명이야 강하게 원하는 것만으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민재는 왜 한 원장이 아직 연주도 듣지 않고 이렇게 잔인한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아직 연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붉은 머리에 이 박사가 물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뭐야? 그녀는 한 원장보다 친절해 보였다. 민재는 악보를 내려다보며 갑자기 자신의 선택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고 주변의 학생들은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적이 있고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모차르트 C 장조 소나타와 쇼팽의 미뉴에트 왈츠예요. 민재가 말했다. 한 원장은 다시 그 끔찍한 웃음을 터뜨렸고 쇼팽의 미뉴에트 왈츠라니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치는 곡 중 하나야 얼마나 독창적인가. 민재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고 어머니가 오늘을 위해 일을 쉬고 낡은 차로 데려다 주었으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도 준비했어요. 민재가 서둘러 덧붙였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세 심사위원 모두 민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한 원장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라흐마니노프의 2번 피아노 협주곡 첫 번째 악장만요. 민재가 말했다. 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원장은 다시 웃었지만 이번에는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크게 웃었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믿을 수 없군. 한 원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커뮤니티 센터의 장난감 키보드에서 연습한 아이가 피아노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를 친다고. 민재는 방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지만 어쩌면 이게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 원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민재를 거인처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젊은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수십 년 공부한 마스터 피아니스트들이 치는 곡이야. 손에 스트레치만 해도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에게 불가능하지. 민재는 그 말을 알았고 김 선생님이 처음에 비슷하게 말했지만 민재의 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자연스러운 기술이 있다고 했다.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연습했어요. 민재가 말했다. 한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심사위원들에게 말했다. 6개월 장난감 키보드에서 6개월 연습으로 마스터 피아니스트들이 수년 걸리는 걸 해낸다고 방안이 갑자기 추워졌고 민재는 사라지고 싶었지만 한 원장은 피아노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건 스타인웨이 모델 D 콘서트 그랜드야. 대부분의 집값보다 비싸. 모든 키가 완벽하게 무게가 맞춰져 있고 소리는 완벽해. 네가 쳐온 플라스틱 장난감과는 달라. 민재는 한 원장이 자신을 겁주려 한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는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한 원장은 가짜 예의로 넘치며 말했다. 제발 네가 준비한 놀라운 연주를 보여줘. 연수동 출신 아이가 어떻게 라흐마니노프를 치는지 보자. 한 원장은 팔짱을 끼고 서서 여전히 그 잔인한 미소를 지었고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다. 사실 이 아이가 진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여기서 바로 무릎 꿇을게. 다른 심사위원들이 충격받아 한 원장님, 그건 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가로막으며 진심이야. 만약 이 아이가 진짜로 라흐마니노프를 칠 수 있다면 이 방에서 무릎 꿇을게라고 말했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고 벽 너머로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아마도 듣고 있을 터였다. 실패하면 소문이 퍼질 텐데 하지만 민재 안에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고 공포와 함께 분노가 생겼다. 이 사람이 연주를 듣지도 않고
판단할 권리가 뭐란 말인가? 그의 출신이나 학습 방식을 조롱할 권리가 뭐란 말인가? 민재는 어머니가 2가지 일을 하며 먹을 것을 마련한 것, 김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준 것, 음악이 바보 같다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무시하며 연습한 시간을 생각했다. 민재는 피아노 벤치로 걸어가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고, 한 원장은 여전히 그 미소를 지으며 가난한 아이를 창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벤치에 앉아 높이를 조정했고 센터의 낡은 의자와 달리 훨씬 고급스러웠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고 무게가 무겁지만 단단하고 진짜 같았다. 민재는 한 원장을 한 번 더 바라보았고 원장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그를 모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곡부터 들려드릴까요? 민재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해졌다. 오, 제발, 한 원장이 가짜 열정으로 말했다. 라흐마니노프로 해. 이 역사적인 연주를 기다릴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어. 민재는 피아노로 돌아섰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연수동 출신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 위에 놓였고 심장이 쿵쾅거려 모두가 들릴 것 같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듯 했다. 민재의 손가락이 키 위에 놓였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모두가 들릴 것 같았지만 그는 피아노 벤치가 딱 맞게 조정된 상태에서 발이 페달에 닿을 수 있음을 느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런 피아노에 앉아 연주하는 꿈을 꾸었고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한 원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며 세 심사위원 모두 민재를 지켜보며 실패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재는 눈을 감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처음 들은 때를 떠올렸다. 도서관 무료 인터넷으로 유명 피아니스트의 비디오를 우연히 클릭했을 때 그 37분 동안 모든 것을 잊고 음악에 빠져들었으며 그날 밤 어머니에게 이 음악은 제가 뭐든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 삶의 슬픈 일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를 꼭 안아주며 그럼 배워봐. 민재야, 내 앞에 인생이 있으니까라고 했고 이제 민재는 여기서 불가능한 꿈을 가진 가난한 아이로 여겨지는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관객을 생각하지 마. 완벽함을 생각하지 마. 음악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내 손을 통해 음악이 말하게 해라고 되새겼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키를 눌렀고 스타인웨이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가 들어본 적 없는 풍부하고 깊은 감정을 가득 담고 있었다. 단 한 음만으로도 그의 낡은 키보드 전체 곡보다 아름다웠고 그는 서서히 부드럽게 서두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처음 몇 마디는 단순했지만 이후 모든 것을 위한 기반이 되었고 민재는 수천 번 연습한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다. 뒤에서 심사위원 하나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만 민재는 그들을 무시하고 음악에 집중했다. 멜로디가 점점 쌓여가며 왼손은 깊은 코드로 울리고 오른손은 이 곡에 사랑에 빠지게 한 아름다운 선율을 이끌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 위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진짜 피아노와 키보드의 차이를 즉시 느꼈지만 모든 키가 예상대로 반응하며 부드럽게 누르면 달콤하고 세게 누르면 강력하게 소리를 냈다. 음악이 계속되며 민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고 한 원장의 잔인한 말과 다른 학생들의 화려한 옷,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잊었으며 음악의 이야기만 남았다. 그 이야기는 투쟁과 희망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것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민재의 손이 더 빨라지며 복잡한 부분을 연주했고 손가락이 넓게 펴져 모든 음을 잡았으며 김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의 긴 손가락이 이런 어려운 스트레치를 가능하게 했다. 음악이 거대한 방을 가득 채우며 높은 천장에서 반사되어 돌아왔고 마치 방 자체가 음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듯 했다. 민재는 연주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한 말을 떠올렸다.
학교 상담사는 졸업 후 바로 일해서 어머니를 도우라고 했고, 슈퍼마켓 사장은 음악은 취미일 뿐 돈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믿어주며 신청비를 위해 더 일하고 오늘 데려다 주기 위해 기름값을 아꼈다. 너는 특별한 게 있어, 민재야. 누구도 그걸 작게 만들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음악이 더 강렬해지며 피아노가 오케스트라와 경쟁하는 부분이 왔고, 민재의 손가락이 키를 날아다니며 동시에 멜로디와 하모니를 쳤으며, 왼손은 강력한 베이스 음을, 오른손은 복잡한 패시지를 펼쳤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흥분으로 뛰었고, 그는 실제로 해내고 있으며 클래식 음악의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를 훌륭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방 뒤에서 한 원장의 입이 벌어지고 잔인한 미소가 사라졌으며, 다른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음악이 가장 도전적인 부분에 이르렀고 손이 반대 방향으로 번개처럼 움직여야 했으며, 이 부분은 민재가 몇 달 동안 배운 것으로 키보드에서도 가끔 실수했지만 이제 마법처럼 피아노가 도와주는 듯 모든 음이 완벽하게 맞았다. 타이밍이 정확하고 감정이 흘러 넘쳤으며, 민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녁마다 반복 연습한 시간과 피아노 키를 꿈꾸며 잠든 밤을 생각했다. 그 연습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고 근육 기억이 낯선 피아노에서도 정확하게 안내했다. 음악은 그의 삶 이야기를 했고, 조용하고 슬픈 부분은 어머니가 민재가 듣지 못하게 울던 밤처럼 들렸으며, 강력하고 승리적인 부분은 피아노가 자신의 소명임을 깨달은 순간 같았다. 방 안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음악의 아름다움과 힘이 벽을 넘어 대기실 학생들을 침묵시켰으며,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누가 이런 놀라운 음악을 내는지 궁금해했다. 일부는 곡을 알아보고 그 어려움을 알았으며, 비싼 선생님과 수년 훈련에도 포기한 부분이었는데, 낡은 운동화를 신은 낯선 아이가 태어나서 치는 듯 연주하고 있었다. 민재는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며 느리고 감정적인 섹션을 쳤고, 그것은 과거의 아름다운 것을 잃고 다시 찾으려는 사람처럼 들렸다. 민재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어렸을 때 떠난 아버지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저녁을 요리하며 흥얼거리던 노래가 남아있었으며, 어쩌면 음악 재능이 아버지로부터 왔을지도 모른다. 감정 섹션이 더 큰 것으로 쌓여가며 모든 슬픔과 투쟁이 강력하고 희망적인 것으로 변했고, 민재의 손이 다시 빨라지며 음악이 열정과 결의의 폭풍처럼 되었다. 이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싸우는 사람의 음악이었고, 한 원장은 창백해지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으며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재능과 기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16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성인 피아니스트도 라흐마니노프를 이렇게 잘 치지 못했다. 민재는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지며 모든 테마와 감정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을 느꼈고, 그의 손이 불로처럼 빠르게 움직였으며 팔과 어깨 근육이 함께 일했다. 음악이 그의 타고난 재능이 모든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방을 가득 채웠고, 한 원장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는 재능을 즉시 알아보는 자신의 명성을 자랑했지만 민재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 출신과 옷 억양 가족 재산으로 학생을 판단한 세월이 무너졌고, 민재는 모든 특권을 가진 학생들보다 나았다. 음악이 또 다른 클라이맥스로 쌓이며 민재의 몸 전체가 리듬에 따라 움직였고, 발은 페달을 완벽하게 밟았으며 얼굴은 음악의 모든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단순히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되었다. 이 박사는 지난 수년 동안 민재 같은 학생들을 너무 빨리 무시한 것을 반성하며 오디션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주는 최종 섹션에 다다르며 민재는 15분 동안 한 번의 실수 없이 쳤고 모든 음이 완벽하게 배치되고 표현되었다. 이는 음악가들이 평생 한두 번 달성하는 수준이었고, 16살 아이가
오늘 처음 만난 피아노에서 해내고 있었다.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민재는 외부인에서 진짜 아티스트로 드러났으며 사회가 놓은 장벽을 초월한 순수하고 강력한 재능의 소유자였다. 음악이 결론으로 향하며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았고 이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민재는 최종 패시지를 강렬하고 아름답게 치며 공기가 감정으로 진동하는 듯했다. 이는 음악의 영혼에서 나온 소리였고 모두가 피아노에 처음 빠진 이유를 상기시켰다. 한 원장은 오늘 이후로 아무것도 같지 않을 것을 알았고 민재와 음악원 자신에게 모두 변화가 올 터였다. 민재는 가장 도전적인 섹션에 들어서며 좋은 피아니스트와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가르는 순간을 느꼈고 손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야 했지만 음악이 그를 이끌었으며 수천 시간의 연습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자신의 연장처럼 다루었고 왼손은 바닥을 흔드는 천둥 같은 베이스 음을, 오른손은 키보드 위아래로 빠른 레온을 펼쳤다. 음악은 강력하고 섬세한 목소리의 대화처럼 들렸고 민재는 둘 다 명확하게 노래하게 했다. 대기실 학생들은 연습을 포기하고 벽에 귀를 대고 들었으며 일부는 핸드폰으로 녹음했지만 소리가 희미했다. 이건 불가능해. 한 학생이 속삭였고 라흐마니노프, 디번이야. 작년에 첫 페이지만 배워 포기했어. 너무 어려워. 하지만 분명히 가능했고 민재는 단순히 치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오디션실에서 이 박사는 메모를 포기하고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으며 2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학생 연주를 들은 적이 없었다. 소년의 기술은 완벽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감정 음악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였다. 모든 프레이저에 의미가 있고 다이나믹 변화가 곡의 목적을 서빙했다. 민재는 빠르고 세게 치는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창조하고 있었다. 한 원장은 음악 교육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비싼 훈련과 완벽한 악기로 만들어진다고 믿었지만 커뮤니티 키보드와 은퇴한 음악가의 무료 레슨에서 나온 증거가 있었다. 음악이 민재의 손 좌우 독립성을 요구하는 섹션에 이르렀고 왼손은 복잡한 반주를, 오른손은 멜로디를 빠른 점프와 레온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전문 피아니스트를 긴장시키는 패시지였지만 민재는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쳤다. 음악은 변형의 이야기를 했고 불확실성과 투쟁으로 시작해 희망과 후퇴를 거치며 승리로 향했다. 민재는 이 이야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해했고 매 어려운 패시지가 자신의 삶의 어려운 순간과 맞았다. 음악이 고독을 말할 때, 민재는 또래가 파티할 때, 혼자 연습한 밤을 희망을 말할 때, 김 선생님이 재능을 인정해준 순간을 결의를 말할 때, 어머니가 신청비를 위해 더 일한 얼굴을 생각했다. 강 박사는 눈을 감고 음악에 젖었고 유럽 음악원에서 훈련받고 세계 교향악단에서 연주한 그녀는 위대한 연주를 알아보았으며 민재의 자연스러움이 가장 놀라웠다. 자세에 긴장이 없고 어깨가 편안하며 호흡이 차분했다. 그는 이 피아노에 평생 앉아온 듯 보였지만 신청서를 본 그녀는 커뮤니티 키보드와 가난한 가족 배경을 알았고 모든 이점이 있는 학생들을 능가하는 기술과 음악성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놀랐다. 복도에서 소문이 퍼졌고 다른 교수들이 작업을 멈추고 들었으며 청소원이 문간에 서서 매혹되었고 정문 경비원마저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연주는 음악원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는 달랐다. 이는 모두가 음악에 평생 헌신한 이유를 상기시키는 연주였다. 민재는 이제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고 심사위원과 장학금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만 남았다. 음악은 투쟁과 승리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헌신과 사랑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했다. 각 음은 기술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벽했고 민재는 음악이 올바른 키를 올바른 시간에 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것을 전달하는 것임을 이해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오며 민재의 손이 키보드 전체를 날았고 최저 베이스에서 최고 트래블까지 소리가방 구석구석을 채우며 벽을 감정으로 진동시켰다. 한 원장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깨달았고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음악을 듣고 울지 않았지만 이 연주는 어린 시절 러시아에서 피아노에 빠진 이유를 상기시켰다. 그는 민재에게 한 잔인한 말들을 생각하며 출신에 대한 조롱훈련에 대한 무시 창피를 줄 거라는 오만한 예측이 가슴을 찔렀다. 이는 단순히 잘 치는 재능 있는 학생이 아니라 영혼을 드러내는 아티스트였고 한 원장은 자신의 편견 때문에 거의 놓칠 뻔했다. 음악이 정점에 이르며 민재는 피아노가 감정의 힘 아래 부서질 듯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쳤지만 모든 음이 선명하고 아름다웠으며 가장 강렬한 순간에도 통제가 절대적이었다. 이 박사는 민재가 그런 성숙과 깊이를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해했고 대부분의 16살은 기술은 있지만 음악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민재는 상처와 기쁨 투쟁과 승리를 산 듯 쳤다. 어쩌면 한 원장이 조롱한 어려운 배경이 그의 연주에 그런 감정 힘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음표를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이야기를 치고 있었다. 최종 패시지가 다가오며 민재는 20분 가까이 실수 없이 쳤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재는 최종 천둥 같은 코드로 손을 올렸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에 손을 내려 최종 음을 쳤으며 방이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폭발했다. 민재는 국립음악원의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그는 정식 학생으로 이곳에 속해 있었고 매일 연습실 1교육번에서 자신만의 피아노를 사용하며 연주했다. 그 피아노는 오디션실의 화려한 스타인웨이가 아니었지만 그의 손길에 따뜻하고 명료하게 반응하는 아름다운 악기였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낯설고 위축되었던 그는 이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김수현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민재에게 기술을 배우고 음악 이론을 가르쳐 주었다. 음악은 민재가 우려했던 배경의 간극을 메우는 보편적 언어였다. 그의 오디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고 벽 너머로 녹음된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연수동 출신 소년이 한지훈 원장을 무릎 꿇게 했다는 기사가 한국 언론을 장식했다. 민재는 인터뷰에서 음악 교육의 중요성과 어머니 김 선생님의 지원을 강조하며 겸손하게 대응했다. 음악원은 민재의 이야기를 계기로 소외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무료 레슨과 워크숍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한 원장이 직접 감독하며 더 이상 재능이 배경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했다. 그는 기자에게 민재는 재능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해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오늘 저녁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매진된 콘서트는 그의 삶을 바꾼 그 곡을 다시 치는 기회였다. 그는 악보를 펼쳤지만 이미 모든 음과 다이나믹을 외웠고 작곡가의 의도를 되새기며 새로운 해석을 찾았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밤일이 아닌 공장 일만 했고 장학금의 주거 지원으로 세탁소 위 작은 아파트에서 음악원 근처의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으며 어머니는 저녁에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민재는 매주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김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은 민재의 성공으로 지역 명사가 되어 기자와 교육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센터는 기부로 새 악기를 구입해 음악 프로그램을 확장했다. 민재는 자신에게 온 기부를 교육 지원으로 돌리며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한 원장은 약속대로 민재의 개인 멘토가 되었고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원장의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했으며 그 방은 유명 피아니스트의 사진과 상패로 가득했지만 수업 중에는 음악만이 중심이었다.
한 원장은 너의 기술은 이미 뛰어나 이제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시대를 이해해야 해 너에게 학자의 마음을 주고 싶어라고 말했다. 민재는 바흐와 핸델의 바로크 모차르트에 고전 쇼팽의 낭만 현대 작품까지 배우며 음악의 세계를 확장했고, 한 원장은 콘서트 프로그래밍과 계약 같은 전문 음악가의 실무를 가르쳤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해 청중과 연결하고 계속 배우는 법을 알아야 해라고 조언했다. 민재는 이 모든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음악원에서의 교육이 단순한 연주, 향상이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음악 이론 수업에서 부산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원과 나란히 앉았고, 장학금 학생으로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친구가 되었다. 지원은 오늘 밤 준비됐어 라고 물었고, 민재는 몇 달 준비했지만 오케스트라와 연주는 새로워라고 답했다. 지원은 어제 내 연습 듣고 소름 끼쳤어. 오케스트라는 너 같은 솔리스트를 둔 게 행운이야 라고 격려했다. 점심시간에 민재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을 떠올렸다. 그는 부유한 학생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음악이 그를 연결해 주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속한 곳에 있다고 느꼈다. 민재는 오디션실을 지나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고, 문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학생이 그 스타인웨이에서 긴장하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계속 걸었다. 그 방은 특별한 추억이었지만 그는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의 즉각적인 목표는 기술을 연마하고 레퍼토리를 넓히는 것이었고, 한 원장은 이미 전국 피아노 콩쿠르와 타도시 오케스트라 공연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재의 궁극적인 꿈은 개인적 성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비슷한 배경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고, 출신이나 장애물이 꿈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재는 연습실로 돌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고, 저녁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곡의 첫 음을 치며 어머니와 김 선생님 한 원장의 믿음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16살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많았고, 음악원에서의 시간은 긴 음악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피아노 키를 누르며 자신의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연수동에서 온 소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처럼